형사소송법 내지 형사법에 관한 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2번부터 보겠습니다. 형법의 규범적 성격이 나오죠. 형법의 규범적 성격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행위규범이나 재판규범성이 있죠. 자, 또는 의사결정 규범성이 있고요. 또 평가규범성이 있습니다. 자, 그죠? 대신 이제 명령적, 단언적 규범은 도덕이나 종교규범 성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번이 틀린 답이 되겠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 우리 재형법정에 관한 문제죠. 자, 재형법정주에 관련돼 가지고는, 자, 만약에 우리 법률이 없다면, 우리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재형법정주의 기본적 시각이지요. 이때 법률의 의미입니다. 법률은 형법으로 보면 실질적 의미 형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형식으로 보면 이 형식적 의미 법률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법률은 형법은 실질적 의미 형법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2번이 답입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범죄 성립하고 처벌은 행위시법률에 의한다. 일명 행위시법주의죠. 이 말은 소급하지 말라는 의미죠. 소급표 금지 원칙이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6번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재형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을 물어봤죠. 일반적으로 재형법정주의에 파생되는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습형법 금지 원칙이 있죠. 파생 원칙은 관습형법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관습형법 금지 원칙이 있고요. 자, 또는 일반적으로 우리 형법상에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 나오죠. 그래서 재형법정에 파생돼 가지고 소급표 금지 원칙입니다. 물론 유리한 것은 소급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또 세 번째는 명확성의 원칙이 나오죠. 명확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절대적 부정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의적 소년법에서는 상대적 부정경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또 유체석 금지 원칙입니다. 유체석 금지 원칙. 자, 또 있다면 적정성의 원칙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적정성의 원칙. 이런 게 기본점들 파생되는 원칙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아닌 것하고 물으니까 4번이죠. 자, 상대적 부정기형은 우리 소년법에서 인정을 합니다. 장기 10년, 단기 5년 이내 범위라는 상대적 부정경은 허용이 되고 있어요. 물론 절대적 부정경은 금지입니다. 자, 정답은 4번 하시면 되겠고요. 자, 11번 문제로 갑니다. 재형법정주의 원칙 내용이 아닌 건 나와 있죠. 자, 일반점들 재형법정주의 원칙 내용 중에는 관습형법 금지 원칙, 또 소급표 금지, 또 명확성 원칙, 유체석 금지, 적정성 원칙이 들어가죠. 자, 거기 나오는 일사부재리 원칙은 여러분 판결이 확정될 때 나오는 기판력의 내용이죠. 그래서 일사부재리 원칙은 재형법정주의 원칙 내용은 아니다. 정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범죄 후에 법률이 변경됐을 때 어느 법률을 적용한 게 타당할 것이냐 문제이지요. 자, 보시면 일반적으로 범죄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죠. 범죄 행위가 발생했어요. 네, 그 이후에 법률이 변경이 됐다는 이야기죠. 이 경우에 어떠한 것이 적용될 거냐 문제입니다. 자,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행위시법주의가 원칙이지만 이 법률이 변경이 돼 가지고, 자, 일반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내지는 형이 강경된 경우죠. 줄어든 경우죠.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 재판시법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변경된 법률, 다시 말하면 원칙은 행위시법이 적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하지만 이렇게 될 때는 우리 개정된 법이죠.
다시 말하면 신법이죠. 자, 이게 예외적으로 적용이 된다. 유리한 신법은 서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내지는 일반적 형이 더 강경된 경우는 유리하게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적용하는 게 맞지요. 자, 뭐 어느 게 타당한 거냐면 4번이죠. 기본 원칙은 행위시법률에 의하되 변경된 법률형이 가벼울 때는, 즉 강경이 될 때는 변경된 법률이 의합니다. 4번이 맞고요. 자, 13번입니다. 형법 효력에 대해서 틀린 건 나와 있죠? 1번. 자, 범죄 후 법률 변경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또 그 행위가 구법보다 경해졌다. 이럴 때는 신법에 의합니다. 하지만 구법보다 중할 때는 행위시법을 정하는 게 맞겠죠? 구법을 정하는 게 맞다. 하지만 이럴 때는 개정된 법, 신법에 의할 거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재판 이후에 법률이 변경된 경우죠. 자, 또 두 가지 비교를 하시면 재판이 확정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법률이 변경된 경우죠. 자, 근데 이때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됐다는 이야기죠. 자, 보시면 여기는 범죄하고 나서 재판 확정 전이죠. 재판 전에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자, 이럴 땐 여러분 일반적으로 면소 판결로 간다고 했죠. 면소 판결로 종결시킵니다. 근데 재판이 확정됐잖아요. 그래서 현재 형을 살고 있는데 법률이 바뀌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면 이때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때 형 집행을 면제합니다. 자, 그래서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4번이 틀렸죠. 만약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구법에 따라 형을 집행한 게 아니라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4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내용인데요. 자, 14번, 15번은 같이 한번 확인 한번 할게요. 자, 어떤 범죄를 저지른 갑이 기소돼 재판 중이죠. 재판 중입니다. 근데 법률 변경에 따라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 나와 있죠. 이때 갑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15번은 재판 확정 후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면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그래서 이 경우는 면소 판결, 이 경우는 형의 집행을 면제. 여기는 범죄가 저지르고 나서 재판이 확정 중이죠. 재판 확정되기 전 이때는 면소 판결 냅니다. 그리고 이미 재판이 확정됐다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자, 17번으로 갑니다. 형법의 효력 중에 현행법에 취하는 가장 타당한 건 나와 있죠. 형법은 일반적으로 장소적 적용 범위에 관련돼 가지고는 속지주의가 원칙이지만 속인주의하고 보호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세 가지를 취하고 있죠. 정답은 3번이 답입니다. 20번 문제로 갑니다. 20번. 애국에서 범죄로 인해 가지고 형의 전부 또는 일부 집행을 받은 자죠. 국내에서는 어떤 형사처벌을 낼 수 있는 것이냐 문제이지요. 자, 이분 여러분 우리 정리했던 것처럼 애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았습니다. 받았죠? 우리 국내 오게 되는 경우죠. 국내. 그럼 애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았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그 형 집행을 강경할 것이냐 문제이지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 현재 우리 법 체계는 이제 개정이 됐죠. 그래서 형의 감면을 필요적 감면으로 본다는 이야기죠. 필요적 감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형의 집행기간을 국내에서 바로 뭐죠? 산입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필요적 감면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애국에서 형 집행해가지고 서로 형벌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애국에서는 1년형이다. 또 우리 국내에 오면 3년형이다. 이렇게 봤을 때 1년을 이미 집행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3년이 아니라 산입해주기 때문에 2년을 하면 이제 3년이 채워지는 것이죠. 이게 산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적 감면입니다. 자, 그래서 옳은 거니까 4번이 국내에서 다시 재판할 수 있다 나와 있죠. 하지만 그 범위한 형을 선고하는 형에
산입합니다. 산입한다. 그래서 필요적 감면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20번에는 4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피해자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가 아닌 것. 이 말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친고죄가 있고 반의사 불벌죄가 있잖아요. 반의사 불벌죄는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우리 폭행이라든가, 그죠? 폭행, 협박, 자, 그리고 명예훼손 나오죠? 명예훼손입니다. 또는 과실치사상이에요. 과실치상죄.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반의사 불벌죄다. 이 말은, 자, 본인,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 처벌을 원하면 소추할 수 없는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 자, 대표적인 폭행죄입니다. 자, 또는 협박이죠. 협박 또는 명예훼손입니다. 자, 물론 우리 사죄에 의한 명예훼손은 우리 친고죄가 되죠. 근데 여기는 반의사 불벌죄 또는 과실치상죄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의사 불벌죄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닌 걸 물어보니까 강간죄죠. 자, 강간죄는 여러분, 옛날에 강간죄는 친고죄였잖아요. 근데 지금 친고죄도 아니고, 또 반의사 불벌죄도 아니에요. 정답은 4번이 답입니다. 자, 똑같이 24번은 여러분, 친고죄를 물어봤죠. 그래서 친고죄는 여러분들 세 가지가 있죠. 모욕죄, 비밀침해죄. 그죠? 보통 우리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소추할 수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은 모욕죄입니다. 모욕죄. 또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입니다. 명예훼손죄. 자, 그리고 비밀침해죄죠. 비밀침해죄. 이 정도가 일반적으로 친고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25번도 같은 문제죠. 다음 중 소추 조건이 다른 하나를 하고 물어봅니다. 자, 사자 명예훼손, 모욕죄, 비밀침해죄는 친고죄죠. 자,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여러분들,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고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친고죄입니다. 두 개 구별 좀 해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25번은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27번입니다.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죠. 자, 1번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돈을 훔친 경우죠. 자, 이 경우는 여러분, 범죄는 성립한다겠죠? 근데 인적 처벌 조각 사유, 친족 상도르잖아요. 자, 인적 처벌 조각 사유가 되기 때문에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것이죠. 형 면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친족 상도례, 아들이 아버지 돈을 훔쳤다는 절도는 성립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인적 처벌 조각 사유,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 1번은 범죄는 성립합니다. 2번, 개를 죽인다고 실수하여 옆에 있는 사람을 죽였다. 자, 착오에 의한 살인이 되겠지만은 살인죄는 내지는 뭐 치사가 되든 성립은 하는 것이죠. 범죄 성립은 됩니다. 자, 3번, 교도관이 사형을 집행한다. 이건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형을 집행한다.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정당행위죠. 우리 법률에 의해 가지고, 우리 법령에 의해 가지고 직무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자, 그래서 범죄 성립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3번은 범죄 성립이 아닙니다. 또 4번, 강간하고 피해자가 합의했다. 합의했다 하더라도 범죄는 성립합니다. 대신 합의가 되면 양형에 있어서, 즉 형량에 있어서 좀 일종의 참작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범죄 성립은 됩니다. 따라서 27번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9번 문제 하나 볼까요? 29번은 이나물질 근처에서 담배 피우는 것이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자, 분이라도 좋다고 생각하고 담배 피우다 화재를 발생했죠. 즉, 이 경우는 우리가 미필적 고의를 의미하는 것이죠.
가능성을 인식했지만 용인해버린 경우죠. 그죠? 화재가 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지 하고 해버린 것. 이것도 우리가 미필적 고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2번이죠. 경비원의 퇴거 요구에 불응했다 나와 있죠. 당연히 퇴거 불응죄가 되겠죠. 퇴거 불응죄입니다. 이런 것부터 우리가 진정 부작위범이라는 것이죠. 부작위에 의해서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겠죠. 퇴거 불응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33번입니다. 형법상 위법성 조각성이 물어보죠. 자, 위법성이 조각되면 자, 기본적으로 적법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범죄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위법성 조각성 영역에 대표적인 게 정당 방위가 있고요. 또 긴급 피난이 있습니다. 자, 또는 우리가 자구 행위도 있죠. 자구 행위. 자, 또는 정당 행위도 위법성 조각사유가 됩니다. 자, 또는 피해자 승낙이 나오죠. 자, 이런 것 전부 다 위법성 조각사유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어요. 자, 거기 기대 가능성이나 강요된 행위, 심신장애, 기본적으로 책임 조각의 문제로 가는 사안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강요된 행위는 책임 조각 내지는 우리 기대 가능성이 없다. 이것도 책임 조각의 문제로 가시면 되겠죠. 위법성 조각사유는 4번 자구행위로 가시면 됩니다. 자, 34번에 정당방위인데 틀린 건 나와 있죠. 1번 퇴거 불응죄에 불응하는 자를 강제 축출하는 것, 정당방위로 보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정당방위라는 것은 우리가 부정에 대해서 행사는 정의라고 보는 것이죠. 그럼 말 그대로 여기 퇴거 불응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퇴거 불응죄입니다. 거기에서 강제 축출한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어차피 부정행위했잖아요. 퇴거 불응이죠. 강제 축출은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 또 2번 정당방위 행위는 주관적 요소로서 방위 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맞고요. 또 3번 정당방위에 대한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자, 여러분 정당방위는 정의 행위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정당방위는 할 수 없지요. 정당방위 되려면 이게 부정이 돼야 되거든요. 정의 행위므로 이것은 정당방위 할 수 없다. 그러면 정에 대해서 하는 것은 뭐죠? 긴급 피난은 할 수 있겠죠. 긴급 피난은 정과 정의 관계잖아요. 정에서 정의 관계로 가는 게 긴급 피난이므로 긴급 피난은 가능할지언정 정당방위에 대한 또 정당방위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3번은 잘못됐습니다. 또 4번은 강간하려는 남자를 여자가 살해한 경우도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자, 틀린 건 여러분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36번입니다. 달려든 미친 개를 쫓아버려 돌을 던졌는데 잘못하여 사람을 다치겠다 나와 있죠. 이런 경우죠. 그러면서 자, 개가 광견이 달란다는 이야기죠. 그걸 쫓기 위해서 돌을 던졌는데 이게 오히려 사람을 다치겠다든가 또는 그 개를 피하기 위해서 남의 집에 뛰어들면서 남의 집의 유리창을 깨뜨렸다든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긴급피난의 대표 사례입니다. 그래서 긴급피난 대표 사례죠.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위난이죠. 그걸 피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정답은 4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7번 하나 봅니다. 자, 수일 전에 잃어버렸던 자기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낯선 남자를 발견했죠. 추적 끝에 완력을 써서 그 오토바이를 탈환했다고 나와 있죠. 이런 것부터 우리가 자구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압력을 써서 탈환했다. 자, 그렇다고 자구행위가 되어버리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38번입니다. 피해자 승낙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 자, 피해자 승낙에 의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주로 이제 우리 개인적 법익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적 고의에 해당되는 범죄가 해당되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 사회적이나 또 국가적 법익입니다. 사회적 국가적 법익에 관한 문제는 피해자 개인이 승낙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적 국가적 법익에 대해서는 우리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피해자 승낙은 피해자가 그래도 된다라고 했을 때, 특히 절도죄 같은 거 이런 것은 개인적 법익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 승낙으로 인해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든. 근데 사회적 국가적 법익, 뭐 내란인데 내란죄인데 내가 승낙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사회적 법익이나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에서는 피해자 승낙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지를 않는다, 그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8번에는 우리 방화죄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잖아요. 또 무고나 위증죄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피해자 승낙으로 인한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는 건 아니죠. 대신 폭행죄 같은 개인적 법익이죠. 이런 것은 피해자 승낙에 의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답입니다. 자, 40번이지요. 자, 형법상 책임의 조각사유가 아닌 건 나와 있죠. 자, 책임 조각사유는 책임 무능력자, 다시 말하면 형사 미성년자인 14세 미만자 또는 심신 상실자 행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처벌하지 아니하죠. 그래서 그것은 책임이 조각됩니다. 또 강요된 행위. 자, 강요된 행위. 대표님들 납북 어부가 북한을 칭송했다고 해서 국가본부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강요된 행위. 이것도 책임의 조각입니다. 자, 반면에 피해자 승낙에 의한 것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을 하시면 됩니다. 자, 4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점들 우리 책임 능력에 관련된 내용이지요. 자, 책임 능력에 관련돼 가지고는요. 자, 거기 보시면 자, 일반적으로 책임 무능력자라고 나오죠. 책임 무능력자입니다. 자, 책임 무능력자는 일반적으로 형사 미성년자가 있죠. 자, 형사 미성년자는 보통 14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자, 또는 우리 심신상실자가 있어요. 심신상실자.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형사 미성년 심신상실자 행위는 우리가 처벌하지 아니한다. 불벌이죠. 반면에 우리 한정 책임 무능력자라고 하죠. 한정 책임 무능력자도 심신미약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심신미약자 행위는 여러분들 임의적 강경이죠. 그래서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임의적 감경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반면에 자, 농하자가 나옵니다. 자, 농하자 행위는 얘는 필요적 감경이지요. 얘는 필요적 감경이다. 감경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비교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틀린 건 물어보죠. 41번에 14세 미만자는 벌하지 않습니다. 2번 농하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아니라 감경한다. 필요적 감경입니다. 2번 틀렸네요. 자, 3번 심신미약자 행위는 임의적 감경이므로 감경할 수 있다. 맞고요. 4번 심신상실자 행위는 불벌이죠. 처벌하지 않습니다. 고로 41번에 틀린 것은 2번을 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3번 문제 보시면요. 행위자가 고의가실로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에 빠졌죠. 범죄 실행한 것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다 라고 봐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처벌받습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45번입니다. 수험생이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 문제 알게 됐죠. 답을 암기해 두었다가 답안지에 기재한 행위죠.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무죄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기대 가능성이 없으면 책임이 조각되는 것이죠. 수험생 입장에서 암기된 답을 답안지에 기재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에요. 기대 가능성이 없으면 책임이 조각되므로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6번이지요. 갑하고 을은 각각 독립된 범죄 의서 동시에 병에게 발표했죠. 병은 그 중에 한 발을 맞고 사망했는데 누가 쏜 것에 맞았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이 경우에 각각 을의 재책을 물어봤죠. 일반적으로 여기는 원인 행위가 판명이 안 됐다 나와 있죠. 총을 쏜 건 맞고 또 살인의 의사를 가지고 쏜 건 맞아. 그런데 어느 총에 맞아서 어느 탄환에 맞아서 사망한지 원인이 규명되지 아니할 때는 각각을 미수범으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갑하고 을은 둘 다 살인 미수죄가 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47번. 갑이 타인 창고에 침입해 물건을 보자기에 싸던 중 경비원이 다가오는 소리에 놀라서 범행을 중지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그만두면 중지미수인데 경비원이 다가오는 소리 때문에 그만뒀다면 장애미수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바로 52번으로 갑니다. 52번. 어느 행위에서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된 자를 교사 방조에서 결과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자, 처벌되지 아니한 자를 도구로 이용해서 범죄를 실현시키는 것이죠. 이걸 간접정범이라는 것이고 간접정범은 교사나 방조에 준해서 처벌합니다. 그래서 간접정범.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3번입니다. 형법상 공범인데요. 틀린 거. 1번. 어느 행위로 해서 처벌되지 않은 자를 교사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한 자로 처벌하죠. 간접정범입니다. 맞고. 2번. 교사받은 자가 승낙을 했지만 실행착수에 이르지 않는다. 일명 효과 없는 교사죠. 자, 효과 없는 교사는 교사자, 피교사자 예비 음모로 처벌하겠죠. 맞고요. 3번.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죠. 공동정범이 되겠죠. 맞고. 자, 종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 틀렸죠? 일반적으로 종범은 방조범을 말할 것인데 이 종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필요적 감경입니다. 4번이 틀렸고요. 54번입니다. 형법상 여럿이 함께 모여 거액의 도박을 한 경우죠. 어디에 당할 거냐 문제입니다. 자, 이런 경우 여러분들 혼자서 도박할 수는 없잖아요. 여럿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범을 필요적 공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명 이상이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를 필요적 공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56번이지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문제죠. 자,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처벌하지 않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절도를 했다. 자, 거기에 대해서 그 절도품에 대해서 소비하거나 손괴 등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소비나 손괴 행위 등을 우리가 사후행위라는 것이고 이 사후행위는 불가벌이다. 처벌하지 않는다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절도죄로 인해서 이미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별도로 처벌하지 아니하겠죠. 자, 그걸로 볼 수 있는 건 나와 있죠. 체포, 감금 계속되는 범죄일 것이고 또 살해 후 또 사자 돈적권에서 영득했죠. 그래서 또 하나의 범죄가 성립하겠죠. 그 살인하고 아울러서 또 우리 횡령의 문제가 나오든지 해야 되겠죠. 또는 불법 영득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대신 3번이죠. 절도한 성가방을 불태우는 것은 일종의 이제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강도행위 위에 신고함, 죽이도 협박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또 2개의 범죄가 성립되겠죠. 강도되고 협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57번입니다. 한 개가 수개 점에 해당하지만 처벌상 일절 처벌을 상상적 경합이라 합니다. 하나 행위가 수개 제명에 해당되죠. 그때는 처벌할 때 일제로 취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일제는 가장 중요한 조처만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58번입니다. 거물에 폭발물 설치한 다음에 원격적으로 폭발케 하여 가지고 1인이 사망하고 다수인이 상해를 입혔죠. 또 당해 건물이 전파한 경우죠. 여기서 보통 우리가 상상적 경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행위 자체는 하나이지요. 근데 살인이 되고 또 다치게 하면 상해죄, 또 건물 파괴하면 재물 손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상상적 경합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59번이죠. 형벌의 설명이 잘못된 것. 추징은 추징은 우리 형벌이 아니죠. 제3령이라면 틀렸어요. 우리 형벌은 연합이 9가지밖에 없어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가료, 몰수 9가지고 추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1번이 틀렸네요. 자, 60번입니다. 형벌 종류가 아닌 것 나와 있죠. 옳은 거 물어본가요? 우리 가토로 가진 건 범칙은 형벌이 아니고 과료가 형벌이 되겠죠. 4번이 답입니다. 61번은 법정형이 절대적 사형이 된 것은 한 가지죠. 여적죄입니다. 여적죄 하나 받으시면 되겠고요. 여적은 덕을, 적을 이롭게 하는 걸 말하겠죠. 여적죄입니다. 62번입니다. 형벌령인데 옳지 않은 것. 자, 유기징역자 여러분 30년까지 가능한데 가중하게 되면 50년까지 할 수 있어요. 1번 틀렸네요. 2번. 자, 범죄 제공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맞고요. 가료는 2,000원 이상 5만 원 미만 맞죠? 구류는 30일 미만 맞습니다. 62번은 1번을 답하시면 됩니다. 자, 64번은 장기 2배까지 가능한 것은 누범이죠.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은 64번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